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5분간 독대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 대화였습니다. 5분간 독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제주항공 참사의 대책을 논의한다는 명분이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주항공 얘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비공개 면담을 했거든요. 이 비공개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주항공 참사를 얘기하는데 굳이 비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비공개로 얘기한 것은 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0일 국회를 찾아가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양쪽 모두 함구하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관 임명,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내란 특검법 처리 문제, 이것이 논의가 됐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된 거죠. 지금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국회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최 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원식이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하시오라고 지금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여당에서는 말이죠,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특검법은 우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최상목이가 고민하고 있다. 아니, 고민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최상목이는 또 이걸 알고 있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을까요? 왜 탄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걸 안 했을까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으로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와라. 한덕수처럼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최상목이는 또 한덕수처럼 그런 흉내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럼 제2 한덕수가 되는 겁니까? 뭐 또 여야가 합의해와라.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최상목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항상 국민의힘의 배신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최상목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연쇄 탄핵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 민주당과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따위 얘기를 권성동과 권영세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미친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기 때문에 권성동과 권영세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권영세 지금도 말이죠, 결국 김재섭이를 조직부총장이가 시켰죠. 결국은 김용태 같은 애들을 갖다가 끌어들였죠. 비대위원으로 말이죠. 이양수를 갖다가 또 지금 끌어들였죠. 근데 이양수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있던 애인데 얘가 또 친한계로 돌아선 애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얘들은 말이죠,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손절하고 다음에 대선에서 누구를 세워가지고서 이재명을 꺾고 정권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오산이냐, 잘못된 계산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을 손절하고 그리고 뭐 오세훈이 됐든 누구가 됐든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 가지고서 대권을 잡아보겠다? 정말 웃기는 헛소리입니다. 지금 광화문을 보고서도 그따위 생각을 합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 외신에서도 AP통신에서도 지금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인파를 조명했다는 것을 모릅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최상목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권한대행도 한덕수도 하지 않았던 그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이죠, 한덕수하고 우원식이하고 비밀 대화를 한 것을 상기해 봐야 됩니다.
왜 비밀 대화를 했을까요? 이거는 뭔가 이 대화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우원식이는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협박의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해유의 가능성이 있죠. 협박과 해유. 자, 이 두 가지를 다 했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 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내란죄 공범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소환을 해가지고서 2번인가 나가서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말이죠. 전 권한대행까지도. 그런데 이 최상목이는 뭐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정부의 일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계엄을 막지 못했단 말이죠. 이거를 걸어가지고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의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이를 이 경제가 나쁘고 또 비행기 사고까지 벌어진 이 시점에서 또 탄핵하는 것은 굉장히 이재명과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최상목을 어떻게든지 해유해 가지고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해유의 방법은 너는 처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그리고 탄핵하지 않겠다. 그러니 헌법재판관만 임명을 해다오. 대신 내란 특검법이라고 또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은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가져오면 그러니까 수정안이라든지 이걸 가져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최상목이를 해유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원식과 최상목의 지금 5분 비밀 대화 여기서 엄청난 해유와 협박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서 이것만 임명해주면 특검법 같은 거는 그거는 국힘과 우리가 다시 상의를 할 테니 너는 무조건 헌법재판관 3명 임명만 해다오 라고 하는 비밀 대화나 협박과 해유가 있었다. 그런데 최상목이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지 못하고 뭔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최상목이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최상목이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상목이는 윤석열 정권의 일원으로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정신 바짝 차려라는 말을 들었던 그런 경제부총리로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의 이 흔들림 없이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최상목이가 어떤 해유나 협박에 굴복해 가지고서 저들의 요구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그거는 최상목이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우원식이가 최상목과 5분 비공개 대화를 한 이유는 분명히 지휘를 하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일단 좀 미루는 대신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우원식의 얘기가 전해졌을 것이다. 물론 이거는 우원식의 얘기인 동시에 이재명의 얘기인 것이고 더 엄밀히 말하면 우원식이 이재명의 시다바리로서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최상목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이 목에 걸렸습니다. 최상목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고에 흔들림 없이 앞으로 무쇠 불처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흔들리지 않고 일고에 흔들림도 없이 앞으로 전진했듯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조금 회유한다 해서 조금 협박한다 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역사에다가 그야말로 더러운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항상 일관된 모습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죠.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원래 헌법재판관 임명 3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불리해지자 이때서야 비로소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앞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앞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확실히 여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맡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해유가 있었든 협박이 있었든 그 무엇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비밀 대화, 5분간 비밀 대화는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심어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